경제금융교실 수업 사례 나눔을 맡은 김천도곡초등학교 정선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개학들 다들 하셨나요? 네. 저희도 이제 월요일에 개학이거든요. 그래서 개학하신 선생님들도 개학 안 하신 선생님들도 어떻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셨다는 점이 정말 진짜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많은 것을 사실 드릴 겁니다. 제가 상품 준비했고요, 선생님.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경제적인 보상이 되는 수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경제금융교육연구회에 소속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많은 선생님들과 같이 경제금융교실 운영하는 것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 가장 쉬운 초등 창업이라는 책의 공동 저자가 되어서 지금 창업을 이렇게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교실 내 창업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돈이란 이런 거다. 아니면 경제는 왜 배워야 되는 거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죠? 질문은 싫은 것이죠. 맞아요. 저는 돈이란 거에 대해서 사실 큰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돈은 있으면 쓰는 거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경제 교육이라는 걸 어린이들에게 하고 있더라고요. 왜일까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돈이란 건 전부 비트코인, 주식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은 제가 저희 선생님 교육 연구회 선생님들하고 시작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처음은 경제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사실 제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6학년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소위 말하는 그 학군이 좋지 않은 그 친구들이랑 수업을 하다 보니 10월 한 달에만 학교 폭력이 5번이 터졌고 11월 달에도 6건 이렇게 계속 저희 반에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교사 한 명의 문제인가 라는 생각도 했지만 나 자신이 얘네를 어떻게 할 수 없으면 뭔가 얘들을 안정시킬 그러니까 얘네가 자기들이 세워놓은 시스템 안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굴러가는 뭔가 체제를 만들어 놓으면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운영체제, 부재라는 점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개를 찾아봤어요. PDC 찾아보고 이거 평화하려는 뜻은 절대 없고 저한테 맞는 것을 찾아보니까 그림책 활용 수업 다 찾아보고 했는데 경제 교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교실 속에서 경제를 가르친다는 그런 연구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접하고 나서 시스템을 접해보니 과연 운영체제도 애들이 가스라이팅 당한 것처럼 자기들이 만든 그 시스템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도 체계가 잡혀서 돌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경제금융교육이 많이 없어가지고 내 용돈 그냥 내가 마음대로 다 쓰고 없으면 안 쓰고 저랑 똑같던 아이들이죠. 그런 친구들부터 얘네들은 진짜 경북에 있어 보셔서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경북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가정 내에서 경제 교육을 받는 친구들하고 못 받는 친구들의 그 경제 격차, 자기들이 느끼는 금융 지식의 격차는 상당하거든요. 근데 서울하고 경북하고 비교한다면 더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이제 점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경제 교육을 시스템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봤는데 정치나 법 이런 책에서 바라봤는데 알고 보니까 경제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뜻밖의 어린이들에게 체험식으로 자기들이 금융 지식을 배우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5년째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경제교육은 보통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저희 연구에서는 엄청 보시면 돈에서부터 그 다음 은행, 사업, 집, 기부
단계로 가는데 뒷단계로 갈수록 아이들이 이해하기 엄청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입맛 따라 골라먹는 경제교육 레시피잖아요. 그러니까 돈하고 은행 정도만 해도 진짜 아이들 한 해 내내 얘들을 내 손 안에 꽉 잡고 이렇게 대통령이 되어서 쥐락펴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괜찮다는 거 하고 제가 관심 있는 사업, 얘네랑 조금 신나는 거 해볼까? 이러면 이벤트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단계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서 돈, 은행과 사업 단계, 그리고 저희 교육과정 내에서도 경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과정 내에서 가르쳐야 될 필수적인 경제를 체험식으로 알려드리는 경제교육과정이 있어서 한번 그 세 가지를 일단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시간이 조금 짧은 것 같아서 제가 앞에 서술을 되게 길게 한 것 같아요. 나는 옥효진 선생님 그 세금 내는 아이들 하고 많이 접해봤어요 하시는 분들은 돈, 은행 단계가 굉장히 쉽게 느껴지신다면 사업 단계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이거 두 개 다 너무 제가 경제교육 맨날 해보셔라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재밌겠네요. 근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안 할래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선생님 일이 많네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100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이제 교육과정 내에서 할 수 있는 어린이들하고 체험식 수업 2-3개 정도 골라서 해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어린이들이랑 한 거 몇 가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서 체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나라 이름하고 국기를 만들어요. 저희 지금 2023년도에는 예른국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 이름 지금 저의 입김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예의 바른 어린이들의 나라라고 제가 평소에 예의를 지켜라 이런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 제 눈치를 봤는지 예른국이라고 지었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나라 이름 보고 약간 얘네 좀 재미없겠다 이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왜냐면 중꺾마 이런 이름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 보니까. 그래서 대신 이 친구들은 자기들이 예의 바른 어린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이게 저희 학급 특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치, 선생님한테 예의 바르게 행동할 거야. 우리 서로 예의를 지킬 거야. 이런 가치도 들어갈 수 있고 서로 목표가 됩니다. 지금 국기랑 만들고 서로 지금 투표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뽑힌 게 이 국기인데 큰 뜻은 없습니다. 큰 뜻은 우리 반에 안경 낀 애들이 많은데 안경 낀 친구들이 예의 바르게 가운데 모여서 지내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일 예쁘다, 의미도 좋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뽑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걸 이미지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이미지 파일로 이건 올해 국기고 작년 국기인데 작년엔 새빛국이라서 새싹처럼 빛나는 국가 이러면서 자기들이 짓고 나라 이름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디에 쓰냐 하면 옷을 만들어줘요. 이거 다 모두 소속감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라 인간들이다, 한나라의 국민들이다 이런 세뇌를 시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세뇌죠. 애들 지금 다 검정색 옷 입고 있는데 제가 얼굴 크게 찍어놓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작년 친구들 새비가 쓰여진 옷을 이거 외에도 2벌 정도 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받고 다닙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고학년일수록 진한 색으로 만들어줘야 잘 입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핑크색 한번 만들어줘 봤는데 잘 안 입고 다녀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거기에서 같이 쓸 돈을 만듭니다. 돈을 만들 때는 이제 애들한테 저는 화폐 이름부터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화폐 이름에도 역시 가치가 들어가면 좋겠지만 안 들어가도 상관없다. 부르기 쉽고 편한 거 브레인라이팅 식으로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하면 중복된 거 제외하고 이만큼 많이 나왔어요. 이만큼 많이 나오면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것들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추린 다음에 이걸 만든 그 모든 애들 일으켜가지고 이거는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티켓은 무슨 뜻이야? 링은 무슨 뜻이야? 이런 거 다 들어본 다음에 아이들이 결정을 해요. 사실은 올해는 큐가 될 뻔했거든요. 근데 큐는
도저히 참아줄 수 없는 거예요. 제 선에서. 그래서 얘들아 잘 생각해봐. 1학 1년 내내 큐를 해야 돼. 큐라고 불러야 된다. 너희 돈을. 어떡하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마일이라는 평범한 걸로 정했어요. 마일이라는 걸로. 근데 큐를 말한 친구는 약간 슬퍼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너는 2등을 했으니까 뭐 세금 면제권을 주마. 뭐 이렇게 하면서 세금 일주일치 면제권 이렇게 주고 달래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들은 이거를 화폐 이름 너무 괜찮으니까 2개로 만들어서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애들이 내가 다 낸 건데 어떤 주에는 이걸로 이 이름으로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 이름으로 하고 이것도 다들 이렇게 변형시켜서 쓰셔도 상관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모든 것은 선생님이 결정되는 거. 사실 애들이 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은 선생님 마음대로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화폐 이름하고 화폐 이름이 정해졌다면 거기에 맞는 그림을 그려요. 이거 양식도 없어요. 양식 없고 A4 용지 3등분 한 다음에 절반 접어서 6등분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1,000원짜리 화폐랑 똑같은 크기가 나와요. 거의. 그래서 접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합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한 다음 이렇게 쭉 걸어놔요. 앞에다가. 그래서 쭉 걸어놓은 다음에 위에 이렇게 막 숫자 써놓은 거는 옆에도 지금 가로 숫자가 없어졌는데 투표하라고. 이거 보고 투표하라고. 나는 몇 다시 몇이 좋은가. 이것도 익명의 힘을 빌리지 않으니까 애들이 자기 친한 애들 거 다 들어주더라고요. 좀 허접해도. 그래서 익명의 힘을 빌리니까 좀 괜찮은 걸 뽑더라고요. 근데 뭐 여기에서 1부터 통일성 있게 하고 싶으시면 저 보통 6개 단위를 쓰는데 1단위부터 1000단위까지 전부 같은 친구들 걸 쓰셔도 좋은데 저는 아이들한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보통은 이렇게 1마일은 누구 거, 5마일은 누구 거 이렇게 서로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건 선생님 그날 마음 내키시는 대로 또는 정하신 대로 선생님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이제 돈이 정해졌으니까 얘들아 돈은 쓰라고 있는 거지 그리고 모으려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수입이랑 소비를 우리가 실제로 부딪히는 그 수입이랑 소비는 어떤 게 있을까 하면서 실제로 막 이야기하게 해요. 그럼 이거 전부 애드립에서 나온 거거든요. 반려동물한테 쓴다, 학원비에 쓴다, 요금에 다 쓴다, 생활비 쓴다 이런 이야기하면 쫙쫙 묶어주고 여기도 수입에도 이런 걸로 돈 벌 수 있겠구나. 정말 이거 제가 말해준 거 아니고 애드립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복권 로또까지. 그러면 이걸 따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얘는 재산소득이야. 얘는 근로소득이야. 이러면서 그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듣고 약간 똘똘한 친구 몇 명이 나중에 그건 근로소득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좀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나눈 다음에 얘네를 학교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다 바꿔줘요. 그러니까 우리 세금은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 하면 매일 얼마 정도 내면 좋겠니? 우리는 세금 다들 아시죠? 세금 뭐 때문에 세금 내는지 친구들이 토지세로 내잖아요. 그렇죠? 학교 책상이랑 벌상이랑 앉으니까 너네 앉으면 그건 매일매일 앉는 거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그럼 꼭 하는 말이 뭘까요? 바닥에 앉으면 안 돼요? 세금 안 내면 안 돼요? 이런 친구들 꼭 나오거든요. 근데 그 바닥도 나의 토지다. 이건 다 나의 거다. 우리 국가 거다. 대통령 거니까 너희는 세금을 무조건 나한테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에다 또 돈을 쓸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필수 지출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사 먹고 싶어서 또는 꼭 쓰고 싶어서 쓰는 것도 있다 하면서 우리는 이런 거 간식이랑 문구도 우리 반에서 살 수 있어요. 얘들아. 그래서 달래고 이렇게 구분한 다음에 이렇게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는 이 모든 걸 굉장히 천천히 하는데요. 왜냐하면 얘네가 습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세금을 내고 생활비를 내고 기본소득을 받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할 건 진짜 별로 없거든요. 처음에 이런 엑셀
프로그램을 구글 시트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공무원 친구들이 몇 명 이렇게 포진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하는 건 조금 힘들고 한 저희 반 25명이니까 5명 정도를 공무원으로 임명시켜주면서 얘한테 할당을 4명씩 줍니다. 자기까지 5명. 그러면 여기다가 세금을 걷고 꼬박꼬박 쓰는 거거든요. 토지임대를 오늘 5월 1일에 받았다고 이런 식으로 받고 나서 전부 이렇게 기록을 해줘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내고 가서 여기다가 자기들 가계부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계부에다가 꼬박꼬박 씁니다. 뭐 열정페이, 식비 얼마 나갔고 공과금이 얼마 나갔고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저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해가지고 얘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랑 실제 여기 가계부랑 비교해가지고 틀리면 그 돈을 다 회수. 왜냐하면 기록되지 않은 건 너희 돈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그 작업을 반복하시면 한 4번만 하시면 이제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하거든요. 4번 검사해주면 그 다음에 검사를 뭐 이렇게 3주 만에 해도 알아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따로 양식 만드실 필요 없이 용도기 입장 그냥 썼습니다. 사서 처음에 쓰는 방법 가르쳐주고 이렇게 쓰는 거야 뭐 하면 다들 알아서 잘 쓰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구글 시트 보셨죠? 거기서 계산이 되어가지고 세금 얼마 냈는지 딱 나오거든요. 그럼 공무원 중에 제일 높은 친구 한 명이 나와가지고 요걸 매주 이렇게 갱신시켜줘요. 굽고 너희 세금 얼마 했다. 막 이렇게. 이거는 어떨 때 쓰이냐 하면은 애들이 가끔 가다가 막 선생님 저희 직업 임금 올려달라 막 이런 경우 막 생기는데 자 봐라 얘들아 국고가 이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너희 직업 임금을 다들 올려주면 어떻게 되겠니? 국고가 바닥이 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사실 진짜 실체가 없는 돈인데도 애들이 슬퍼하면서 직업 임금을 인상을 포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이건 안 하셔도 되는 건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애들이 저희는 세금을 70 내니까 그 70 낼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만 오면 기본적으로 100씩 줍니다. 100씩 주고 학기 초에는 이제 100을 매일 아침 가서 내도록 했어요. 공무원에 한테 가가지고 너희 이런 식으로 세금 안 내면 못 산다. 아니 기본 임금도 꼬박꼬박 안 받으면 못 산다. 뭐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현재는 세금도 그다음에 기본 임금도 일주일에 한 번 주고 받거든요. 이런 식으로 습관이 되면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고 받고 하더라고요. 저 아파서 학교 안 갔을 때도 세금 다 내고 기본 임금 다 받고 하고 이거 없다고 구글 시트 없다고 선생님 구글 시트가 없어요 막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 아픈지는 안 물어보고 선생님 국고라고 이러면서 그리고 나면 얘네가 100 버는데 하루에 70 내고 공과금이 한 주에 200씩 나간단 말이에요. 그쵸? 엄청 마이너스 50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어야 된다는 필요성에서 직업임금 일을 하고 돈을 받자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자 그럼 학급에 필요한 1년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러면서 직업을 같이 정해요. 쭉 다 써보고 이때 뭐 중간중간 제가 팁도 주겠지만 이게 처음부터 완벽할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에 얘네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쭉 불러주고 몇 명 필요할 것 같아? 뭐 여기 지금 숫자 적힌 거 있죠. 4, 뭐 2, 뭐 이런 것들 처음에는 공무원 4명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뭐 공무원 너무 바쁘다 이러면 다음 달에 직업 다시 뽑을 때 그때 뭐 한 명 더 늘리면 되고 없어지는 직업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저는 시키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 직업을 만드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사진작가라고 있죠. 이거 제가 진짜 저만의 니즈에 의해서 만들어진 직업인데 뭐 하는 직업이냐면 클래스팅에 부모님들하고 소통할 때 왜 사진 이런 거 찍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 귀찮더라고요. 사진 찍어서 올리고 막 이러면 우리 애는 왜 없어요? 막 이러신 부모님도 6학년인데도 가끔 있고 그래서 애들한테 이걸 하라고 줘요. 그러면 애들이 사진 다 찍어가지고
요번 주 미술은 이거 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다 올리거든요. 요번 주 활동은 이거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막 이렇게 좋아요를 막 눌러주세요.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데 지금 사진작가 친구 임금도 꽤나 높은 편이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선생님이 귀찮으신 일에 직업을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쓰기도 이 중간에 시키는데 진짜 진지한 태도를 보이거든요. 직업 지원서라는 걸 쓰게 해요. 이건 지금 중간을 떼온 건데 거의 A4 용지 한 장 빽빽하게 쓰게 하거든요. 근데 막 진짜 열심히 썼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막 평소에도 꼼꼼한 성격이고 학교 안 나오셨을 때도 남아서 재고 정리와 수량 확인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상점 매니저가 되고 싶은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 진짜 관리를 잘하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 아닌데 은행원이 되고 싶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예금 적금을 들어줄 거고 워라밸이 이제 중요하지 않다. 얘는 항상 워라밸이 중요해가지고 빨리 뭔가 끝내고 축구하러 가고 싶은 애거든요. 근데 그거 필요하지 않다. 직업이 나에게 뭔 중요하다. 친구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예금 적금 다 들어줄 거야. 막 이러면서 은행원이 되었습니다. 이 절절한 걸 보고 어떻게 안 시켜줄 수 있겠어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몰리는 직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면접이라고 해가지고 애들 다 보는 앞에서 질문을 하게 해라. 뭐 질문해라. 뭐 이렇게 해서 뭐 너는 은행원이 되면 어떤 각오로 임할 거야. 뭐 이런 거 뭐 인터뷰도 시키고 이렇기도 하는데 그냥 저희는 요새 벌점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벌점 제도가 있어서 벌점이 많은 친구들은 떨어지는 이런 지금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업 떨어뜨리기도 쉬웠다는 점. 그리고 나면 직업 임금 외에도 애들이 소소하게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걔네도 세금만 내는 게 아니라 뭔가를 사 먹기도 하고 그래야 이게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돈을 제가 뭐 누른 것 같아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건 저희 반 배운 공책인데 그 경제교실 시작할 때부터 배운 공책을 계속 썼었거든요. 그래서 배운 공책을 썼는데 이 친구는 엄청 잘 쓴 친구를 제가 가지고 오긴 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안 쓰면은 이런 식으로 써야 수당이 100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쓸 수 있는 한에서 폰트를 예쁘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수당이 절반 정도 사실 깎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거의 다 검사를 하는 거긴 한데 제가 선생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실에서 그 일의 수당을 매기시고 그 수행도에 따라서 수당을 정해서 주시면 애들 수행도가 엄청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너무 배금주의에 물들어 있지 않나, 너무 자본주의의 끝장판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저는 했는데 애들이 점점 갈수록 배움공책 쓰는 수준이 높아지는 거 보고 아니다, 역시 돈 주는 대로 하는군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돈이 최고. 그래서 그리고 나면 얘네가 이렇게 열심히 모은 돈으로 뭔가를 사서 써야 되니까 상점을 이렇게 그때서야 열어줘요. 한 달 지나면 애들 열심히 돈 모으고 벌고 하면 한 달 지나면 은근히 쓸 정도로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돼서 이제 상점을 열어줍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반 아까 그 재고 관리가 확실하다는 그 친구들이 정리한 건데 그 남는 사물함 있으시죠? 그 남는 사물함에다가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면 문 닫고 뭐 잠글 수도 있고 해가지고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물함 이용하고 있고 쿠폰도 발행을 해서 팔 수 있습니다. 전 쿠폰이 어떤 해에는 너무 인기가 없어서 올해는 없애려고 했는데 올해 이게 너무 불티나게 잘 나가가지고 자리 선택권이 너무 잘 나가서 다만 뭐 이거에 그 가장 걱정하시는 점은 애들이 자기 친한 애들끼리 앉아가지고 물을 흐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가격을 적정하게 저희 반 제일 높은 임금 받는 애들이 일주일에 350 받거든요.
근데 이걸 뭐 1000, 700 뭐 이렇게 해놓으면 저 살아나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꾸준히 사더라고요. 그래서 사는 친구들 있으니까 뭐 선생님 요거 학급 상점의 가격은 항상 바뀌거든요. 그것도 전부 대통령 마음이겠죠.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물가를 이용하셔가지고 자리 선택권 너희가 만들어달라고 만들어줬다. 사는 거는 너희 몫이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아까부터 가스라이팅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나서 또 한 달이 지나면 이제 쓰고 사고 파는 거에 익숙해지니까 저축을 시켜요. 지금 어린이들이 뭐 하느라 바쁘냐면 아까 그 친구입니다. 절절한 직업 지원서를 쓴 친구인데 예금 들고 적금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금 들어서 올해는 이렇게 4주를 적금을 들면 복리로 이자를 10%씩 줬거든요. 그래서 그거 되게 한 40개 한정 적금 40개 한정 그렇게 줬더니 처음엔 그래도 안 드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40개 중에 뭐 4개밖에 안 남았다 이러니까 얘들이 지금 벌떼같이 와가지고 적금을 들고 있는 장면.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구글 스프레드시트 만들어 주시면 애들이 이렇게 빨간색에는 너희가 적으면 안 돼, 노란색에만 적어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노란색에만 적으면 받아야 될 돈 얼마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어진 시트만 주시면 얘네가 그 태블릿 그걸로 알아서 다 하거든요. 저희 1인 1태블릿 있어가지고 없으시면 휴대폰으로 하셔도 되고 사실 저는 작년까지는 이거 수기로 다 쓰게 했습니다. 수기로도 써요. 사람은 하라는 대로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다시 또 칭찬인 것처럼 자기들이 열심히 한다는 걸 못 느끼면서 열심히 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명예의 전당인데 작년까지는 신용등급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신용등급으로 운영을 하니까 신용불량자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신불자를 저는 구제할 방법이 없어서 자꾸 신불자는 남겨서 청소를 시켰거든요. 근데 청소를 시키면 아시죠? 들어오는 민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하면서 그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작년 친구가 낸 아이디어대로 선생님 저희 왜 자꾸 벌 주세요. 우리 칭찬해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금을 많이 내는 아이까지 칭찬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명예의 전당이라고 만들어 놓고 일정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뭐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보셨던 가계부 있죠. 가계부를 진짜 열심히 꼼꼼하게 잘 쓴 애들. 근데 숫자는 제한도 없어요.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전부 다 열정맨은 그 주에 누구보다도 직업활동을 많이 한 애들. 뭐 이러면 보상도 다 다르거든요. 보상은 뭐 은행 VVIP 같은 경우에는 예금 적금 금리를 조금 더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열정맨 같은 경우 열정맨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하면 제가 이거 아까 쿠폰 자리 선택권 쿠폰을 열정맨 하면은 그 상품으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직업활동을 너무 잘해서 저희 반 진짜 제일 깨끗한 반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다음 필기의 달인 같은 경우에도 뭐 뭔지 아시겠죠? 배운 공책 잘 쓰는 애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또 좋아하는 가치에다가 뭔가 다 넣어 놓으시면 애들이 하기 싫은 일 할 때 다른 애들은 다 봤는데 난 이거라도 받아야지 뭐 이러면서 되게 열심히. 그래서 국어과 교수 뭐 이런 경우에는 제가 막 시험 막 치고 독서록도 보거든요. 그래서 독서록 열심히 쓰는 애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드디어 선생님들께 제 별과 보잘것아닌 나눔을 들어 와주신 선생님께 보답할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자, 스마트폰 한번 아니다. 스마트폰 조금 이따 꺼낼게요. 아까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런 거 나 다 하기 싫고 종이 돈 쓰기 싫어, 자르기 싫어, 귀찮다 하시는 선생님들께 소개해드릴 어플이 있거든요. 퍼플이라는 어플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경제교실 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어플인데요. 이거는 조금 약간 걱정스러운 게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교실에서 써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 반면에 그 아까 보셨던 뭐 세금이나 애들이 국내에 돌아다니고 있는 돈이 얼마인가 이런 거 알아볼 때 아니면 정말 간단하거든요. 이거 간단해서 너무 좋은 어플입니다.
선생님들 사용하시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퍼플 관리자 계정을 만드시면 되는데요. 퍼플로 들어가시면 조금 이따가 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앱에. 그러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운받는 법은. 우측 상단에 보시면 관리자 계정이라고 여기 있는 관리자 클릭해서 여기 관리자 계정 만들기 클릭하시면 되거든요. 관리자 계정 만들어서 선생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다음에 이름, 뭐 아무거나 적어넣어도 괜찮아요. 저거 이름 막 대통령 뭐 이런 거 막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디, 이름 적고 학급 코드는 애들한테 우리 반에 가입할 때 쓸 학급 코드인데 이게 막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6363 빨리 뭐 이런 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내 계정을 만들었으면 이 앱을 만드신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 선생님한테 인증 메일을 보내야 돼요. 이 앱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 내 아이템이라는 탭에 들어가시면 이런 메일이 떠요. 근데 이 메일에 보내시면서 내 아이디는 이겁니다. 학급 코드 이걸로 가입했습니다. 이분도 비밀번호 나중에 모르거든요. 이분한테 알려달라고 해도 비밀번호 초기화는 시켜주시는데 비밀번호는 모르셔서 안 알려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뭔가를 물어보세요. 네, 세 가지 뭔가를 물어보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면 되거든요. 보시면 잘 안 보이시지 싶은데 여기 학교에서 품위를 올릴 때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분은 누굴까요? 행정실장님. 그 다음 원래 3번밖에 없었는데 4번이 생겼더라고요. 4번, 5번이. 자, 아래에 7가지 숫자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어느 숫자가 정답일까요? 힌트는 연수입니다. 41 정답. 저도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나이스를 영어로 하면 NICE가 아니라 우리는 NEIS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거 세 가지 문제 풀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앱 써도 된다 이렇게 인증해 주시거든요. 진짜 빨리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요청드렸는데 바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거 인증 보내신 다음, 메일 보내신 다음 학생 계정을 생성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어린이 하나한테 알바를 맡기기를 추천드립니다. 좀 똑똑한 어린이한테. 그래서 왜냐하면 방법이 교사가 계정 만들어서 알려주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학급 어린이가 30명이라면 30번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30번 하는 걸 돈을 벌어라 하면서 한 명한테 이렇게 주시면 되거든요. 학생들한테 각자 만들도록 하는 방법은 비추인 게 맨날 나한테 와서 아이디 뭐예요, 비번 뭐예요, 초기화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계정을 만들어서 알려주시면 되는데 그 역할은 알바를 시키셔라. 이렇게 계정 만들기 들어가서 유저 들어간 다음에 아까 선생님 설정하신 학급 코드 입력하시고 학생 계정 생성을 학생 수만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 아이디는 이런 식으로 저희 김천 부곡이라서 BG 쓰고 6학년 5반이라서 65 이런 식으로 쭉 번호 순대로 쭉 만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라 이렇게 하면 잘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는 교사가 할 역할이었고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교사 아이디로 다시 로그인 하셔가지고 유저 승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관리자 페이지 들어가셔서. 그럼 그때부터 이 교실 안에서는 여기에 쓰인 기능을 다 쓰게 되는데요. 저희 한번 학생으로 체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꺼내셔서 구글 플레이나 애플 스토어에서 퍼플 경제교실이라고 검색해 보시거나 아니면 puple.kr 치시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혹시 데이터가 없으시다면 여기 와이파이하고 비번 주소가 있습니다.
혹시 아직 앱 다운 덜 받으신 선생님 있으실까요? 이걸로 선생님들 가지고 두 손은 무겁게 나가실 상품을 살 예정이기 때문에 얼른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 다운 받으셨다면 가입하기 눌러주시고, 실행하셔서 가입하기, 유저로 가입하기 하셔서 지금 뭐 아이디는 선생님, 이거 아이디가 그 한글도 되거든요. 아이디는 뭐 선생님 성함, 이름은 학교 이름,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승인해 드리면서 돈을 드릴게요. 학급 코드 알려드릴게요. 학급 코드는 6363입니다. 쓰던 거라 6363. 벌써? 김영구 선생님, 살아있는 부처 선생님, 육 선생님, 가연 선생님 유저로 바꿔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박선영 선생님, 김정원 선생님, 이나연 선생님, 이민서 선생님, 최윤정 선생님 유저로 바꿔드렸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선생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더 이상 아이디가 늘어나지 않고 있어서 이혜수 선생님, 미진 선생님, 이소정 선생님, 연수 선생님, 이게 뭘까요? 맹 선생님 유저로 바꿔드렸습니다. 한승현 선생님 유저로 바꿔드렸습니다. 일단 승인되신 선생님들한테 제가 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기 자산 들어가 보시면 아마 0원이실 거예요. 은 선생님? 이게 환율이 있어가지고 500원이면 5,000원, 500 지하시면 5,000원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거 송금하기 기능 사용하시면 이거 아이템을 못 사실 수도 있는데 애들이 이거 사용하면 자기들끼리 막 무한정 돈을 막 주고 먹거든요. 처음에 신기하다 하면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송금 수수료 기능을 붙일 수도 있거든요. 그건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앱을 탐험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덜 하신 분 없으실까요? 저한테 500씨앗 덜 받으시는 선생님 500. 없으시다면 같이 기능을 한번 알아보고 상점 들어가 보시면 내 자산에 보시면 아까 없었던 500씨앗이 생겼을 겁니다.
500씨앗이 생겼고 송금하기 기능을 통해서 서로 돈을 주고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못하게 막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수료 기능을 붙여주시면 되고요. 자산 내역은 얘네가 투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앱으로 이제 투자금이랑 예금까지 다 합친 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은 현금이겠죠? 그래서 내 아이템 들어가시면 지금은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아이템 상점을 이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이템도 애들끼리 사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보시면 이거는 신용등급을 이용하실 선생님한테 유용한 건데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율을 다르게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등급에 따른 이자율을 알 수 있고 예금도 1시간 만에 막 몇 %씩 불어나도록 이렇게 설정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중간에 해지하면 못 받게 하기 위해서는 뭐 일주일 단위로 밖에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책정해 주시면 좋고, 증권거래소는 사실 저는 잘 이용하지 않는 탭인데 선생님 이번 주 평균 걸음수 얼마 걸었을까요? 뭐 이렇게 해서 자신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애들이 선생님에 대한 뭔가 관심도를 높이고 싶으시다면 이거 하면 맨날 물어봐요. 애들이 선생님 오늘은 아프신가요? 선생님 오늘은 건강이 어떠신가요? 맨날 물어봐요. 와서 걔네가 절대로 예의 발라서가 아니고 걸음수를 얼마나 걸을 수 있을지. 이거의 문제점은 제가 써보니까 제가 13,000보를 걸었는데 그 다음에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3,000보를 걸으면 이제 떨어지는 일만 남았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었었는데, 요즘은 뭐 애들 시험 점수, 평균 점수 이런 것 가지고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대단 거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아이템 상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뭐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저는 간식 탭에 하나만 넣어 두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스타벅스 500원 500씨앗으로 살 수 있는 스타벅스 간식을 1개 정도 구매할 수 있으시죠? 벌써 4분이 사셨네요. 재고가 36개. 구매하기 누르시면 그걸로 구매가 되는 게 아니고, 구매하기 누르시고 일단 상점 매니저한테 가가지고 야 이거 샀어 하면서 보여주면서 자기 아이템 탭에 들어가서 사용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구매하기까지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매하기 하고 내 아이템 탭에 들어가 보시면 누구누구님의 아이템입니다 이러면서 1개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점 매니저가 보는 앞에서 누르고 나서 사용하기 눌러야 사용이 완료된 거예요. 혹시 없어졌나요? 사용하기 벌써 하셨나요? 그럼 1개 더 사셔도 됩니다. 2개 사셔도 됩니다. 지금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2개를 드릴 수는 없지만. 돈이 없어요. 왜? 근데 이제 문제 맞춰야 뭔가를 드리잖아요. 전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아이템 상점에 몇 개 나왔는지 볼까요? 27개? 많이 사신 것 같은데? 다들. 사실 제가 이거 구매 못했다고 선생님들 안 드리지는 않으니까 여기서 커플 체험은 마무리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선생님? 나중에 저한테 와서 전부 이거 사용할게요 하는 것도 조금 웃긴 것 같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안 웃기게 나눠드릴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 서서 이렇게 받아라는 거. 이제는 빠르게 할게요, 선생님.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 요거는 애들하고 은행 단계까지 하는 거 너무 심심해. 한 학기 하면 사실 은행 단계까지는 다 끝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은행을 통해서 애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활동하는 걸 한번 보고 싶어 이런 선생님들께서는 하시면 됩니다. 자, 매주 이번 학기 월요일 저희 아침을 책임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팔고 있는 거고요. 무엇일까요? 자, 뒤에 스타벅스 컵과 쿠키가 힌트입니다. 비슷한데요. 먹을 수 있는 건데 최근에 유행했었는데 소금이 들어갔어요. 소금 빵 정답.
소금빵. 이거 아이들이 직접 구워서 사실 생지를 이용하지 않았냐 의혹을 많이 받았지만 밀가루부터 칠해서 만든 거. 이거를 막 하루에 20개씩 찍어와서 아침마다 팝니다. 얘네가. 돈 벌려고. 너 무엇 때문에 파니? 물어보면 돈 버는 게 재밌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팔아요. 얘네가 진짜 방부제 안 넣었다는 게 느껴지는 게 그 파리바게뜨 이런 데서 사 먹으면 일주일이 지나도 곰팡이가 안 피거든요. 빵이. 근데 얘네 거는 곰팡이가 펴요. 진짜 신기해요. 3일 놔뒀는데 곰팡이 피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팝니다. 저런 멀쩡한 제품만 파는 게 아니에요. 네, 빨리 이렇게 생겼네요. 돌멩이로 만든 작품. 정상수 돌이라고 해가지고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해서 아무도 안 산 거 제가 사줬어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래서 얘는 뽀로로고요. 포롤로. 그런 애들이고 이런 것도 팔고 그런 거 팔 것 같은 어린이. 이거는 약간 스케일이 되게 큰 제품이라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가격은 아까 정상수돌의 10배 정도. 타는 겁니다. 바퀴가 있어요. 운동화보다는 진짜 타는 거예요. 운전기사요. 괜찮은데요? 자전거보다는 뭔가 평평한데 바퀴가 달려있기. 스케이트보드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스케이트보드 실제로 자기들이 나무 깎아서 만들어서 팔았거든요. 자, 보이시죠? 자, 누누이 말씀드리면 다리를 다친 것은 스케이트보드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요. 맥락상 얘가 만들고 나서 이틀 후인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쳤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놀라운 극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려고 그림도 잘 그리는 친구고 왜 이런 걸 근데 이 스케이트보드 하나의 단가가 사실은 5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사실은 애들이 만든 진짜 저거 약간 타라고 하면 좀 무서워서 못 탈 것 같은데 근데 55,000원이 들었거든요. 3개 만드는데 그래서 돈이 거의 17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얘는 원래대로라면 적자를 봐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인데 얘들아 봐라 쿠팡도 되게 적자 내면서 자기들 이미지 이렇게 키웠다. 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또 얘 그 창의성과 뭔가 도전 정신을 높게 평가해주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진 적이 있었어요. 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맞습니다. 청소 서비스 너무 깨끗하지 않나요? 전과 후 저희 아직도 이렇게 유지하거든요. 저희 5년째 이렇게 청소 서비스를 잘하는 친구가 처음이에요. 그런데 얘들 어머니가 전화 오셔서 이거 언제 끝나냐고 경제금융교실 언제 끝나냐고 청소는 약간 직업에 귀천을 두기는 그런데 청소부는 좀 그런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조금 슬펐습니다. 전 너무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는데 매일 지금은 그래서 얘네가 문을 좀 닫은 상태. 그래서 저희는 창업을 거의 25명 중에 15명은 해보고 끝나는 단계고 아니면 사업 재고용 직원이 되어서라도 창업을 경험을 해보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남은 게 소감인데 사장 못 해봐서 아쉽고 돈만 제대로 받습니다. 얘는 완판녀예요. 항상 사업을 운영할 때 너무 기뻤어요. 이런 친구도 있었고 이 친구는 약간 똑똑한 친구인 것 같은데 만들 때 드는 비용, 임금 이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가격 결정하는 걸 알았을 때 되게 신기했다. 이런 것도 다 결정하게 하거든요. 비용 같은 거 계산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창업 계획서를 쓰게 해요. 그래서 보면은 기업 이름도 정하고 기업 뜻 뭔데 니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뭐야 이런 걸 물어보면서 애들이 잘 생각을 못하면 네가 잘하는 게 뭐야? 네가 좋아하는 게 뭐야? 아니면 사회에 도움되는 게 뭐야? 이런 3가지 질문을 던져주면서 돈이랑 그걸 한번 연결시켜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반 친구들은 올해는 특이하게도 베이커리랑 빵, 쿠키
이런 것들 먹는 거 위주로 많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친구들, 이 친구 머리 베이커리에는 알맞지 않으나 이 친구 약간 신념 있는 친구라 머리를 어딘가에 기부를 하고 싶어서 소아암 환자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인데 자기한테 이제 기회가 왔다. 자기는 틈만 나면은 빵을 만들어 왔다 하면서 열심히 일에는 투자자한테 있다. 투자 유치회를 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투자금을 자기들도 자기 자본금도 있지만 그 투자금을 일정 이상으로 모아오지 않으면은 사업을 시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투자 유치회도 아까 만들었던 창업 계획서를 기반으로 PPT를 만들어가지고 열어봐요. 이거를 한 명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6학년 국어 3단원이나 다른 발표 단원하고 연계시켜가지고 모두 다 하게 합니다. 25명 모두. 그러면 애들 지금 열심히 뭔가 쓰고 있잖아요. 다 평가를 다 해요. 애들 거. 그래서 저는 일일이 이걸 찍었거든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실게요. 소리가 잘 안 나요. 친구가 기업 이름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도 얘가 바이럴을 많이 해가지고 다 알고 있어. 식구가 뭔지. 이미지와 살짝 다를 수 있다고. 지금 싸다고 흥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얘는 정직원을 두기가 싫대요. 계속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바만 구한다고. 예상 수익 이 정도 되니까 120개 정도 팔 예정이라서 저 정도 파니까 나한테 투자해.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장면인데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아쉽네요. 이 친구가 저희 반에서 사업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벌었거든요. 아까 소금빵도 원래 여자친구들이 만들던 건데 나도 만들 수 있다 이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소금빵도 막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고 자기들끼리 치킨 게임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가격이 낮아져서 저희는 좀 행복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증서도 줘요. 이렇게 내가 절대 그냥 투자한다 이런 게 아니라 왜 투자하는지 이유도 막 적어요. 이유 많이 남는 것 같고 아이디어도 재밌다 이런 식으로 이유도 적고 이유를 적으면 사장한테 가가지고 투자 증서를 받게 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시점에서 투자는 무조건 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아까 돌을 팔던 친구들인데요. 그 솜사탕을 팔겠다고 어느 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예상 판매 수입은 이 정도 될 거야 하면서 자기들은 100개를 만들어 팔겠다고. 가정용 솜사탕이기 혹시 아시나요? 그걸로 100개를 만들어서 팔겠답니다. 그래서 애들이 누구나 다 얘한테 투자를 엄청 했어요. 근데 지금 누군가 부쉈습니다. 그래 이게 부서졌어요. 만들기도 전에 이거 까자마자 부서져가지고 기업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상장 폐지가 돼가지고 애들이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이거 고쳐주면서 연습하는 장면인데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기계를 하나 빌려줬거든요. 나중에는. 근데 다른 친구들이 느끼기에 주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느꼈다. 주식은 한 번에 돈을 불릴 수 있지만 한 번에 잃을 수도 있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 투자는 어려운 거고 많은 돈을 줄 수도 있지만 많은 돈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느꼈더라고요. 이 친구들을 보고.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얘네한테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얘네가 망하는 거 보고 선생님 어떡해요? 막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절반을 넣었다고 하면서 어떡하기는 지금 생각하면 좀 구제해줄 수도 있었는데 제가 너무 자본주의의 쓴맛을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그건 그럼 없는 거야 이러면서
돈을 안 줬거든요. 내가 그래서 걔는 얘네하고 사이가 조금 안 좋았어요. 그랬지만 이겨내고 다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상업을 준비할 때는 얘가 지금 사장님인데 면접도 막 보거든요. 면접 보고 사실 원래는 근로계약서를 안 썼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쓰니까 나중에 돈을 줄 때 꼭 싸움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네가 돈을 줬네 안 줬네 뭐 얼마 주기로 했는데 얼마를 줬네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저 가운데에 이름을 쓴 다음에 절반씩 뜯어서 나눠가지고 이런 거 양식 너무 힘들 것 같아. 양식 나는 없는데 양식 저희 카페 연구회 카페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 절대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쓰시면 돼요. 그리고 생산할 때 사실 저희 반 지금 올해 친구들은 제가 생산하는 시간을 한 번도 줘본 적이 없어요. 집에 가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주말 동안 만들어 와서 월요일 날 팔아 아니면 예약 받고 팔아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 작년 친구들은 조금 달랐어가지고 생산하는 시간을 꼭 줬거든요. 그래서 특히 실과 시간 많이 이용했습니다. 바느질과 생활 단원 활용하셔도 되고 5학년에 음식 관련 단원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지금 가방을 꿰매고 있는 장면이고 지금 모든 별로 다 만드는 게 다르거든요. 지금 이 친구들 네잎클로버 열심히 뜨고 있는 지금 실제로 더 많은 과정이 있었을 텐데 이 과정을 애들이 즐거워하면서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손재주가 요즘 친구들 아시죠? 소근육 발달 제대로 안 돼가지고 바느질하는데 계속 막 찔리고 그렇지만 버는 만큼 힘들다는 걸 알아서 다행이고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힘들긴 하지만 조금씩 노력하면 된다. 이런 걸 알았다. 이런 친구도 있어서 생산 단계도 실제로 보시면 이것도 만들어 팔아요. 이거 진짜 힘들거든요. 그 무에서 거의 유를 창조하는 양목 바늘로 수천 번을 쑤셔야 얘가 태어나거든요. 근데 이거 애들이 만든 거 아닙니다. 원래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정도면 엄청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이따 더 발전을 하더라고요. 같은 친구가 만든 작품. 이거를 여러 번 만들더니 소근육이 발달을 한 나머지 잘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애들한테 참 가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만들면서 팔다 보니 미리 캔버스 활용 이거 다 전부 애들이 만든 거거든요. 요거 미리 캔버스도 애들이 만든 거고 이거 수제품도 사장님이 미쳤어요. 이거 보고 너네 이거 진짜 할 거야 쓸 거냐고 물어봤는데 진짜 쓰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리 캔버스도 활용해 보실 수도 있고 그럼 판매는 어떻게 하냐 아까 그 친구입니다. 19 친구인데 이런 식으로 다 담아와서 아침 시간에 팔기도 하고 저는 안 시켰거든요 사실. 근데 아침 시간에 와서 막 주섬주섬 사업자 등록증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판매를 하더라고요 자기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오픈 기념이라면서 나눠주기도 하고. 물론 이 가운데 선생님은 품위를 올리시고 뭔가 사주셔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계산급을 이렇게 학급 운영비를 잘 모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쓸 수 있는. 그리고 막 아예 판을 벌려주기도 해봤어요. 작은 창업 박람회 이러면서 다른 애들한테 막 화폐 풀어가지고 의도적으로 약간 인플레이션을 유도를 했거든요. 막 다 와가지고 지금 사 먹고 있는 장면인데 작년에는 아예 체육관 하나를 터가지고 저희 반 애들 아까 실패했던 친구들 솜사탕 팔고 있는 보이시죠? 그 꿈을 이뤘습니다. 아이스티랑 같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장 교감 선생님은 유명인이시니까 제가 얼굴을 안 가렸어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오셔서 마술 서비스도 이렇게 보고 가시고 이런 식으로 아예 크게 판을 동학년하고 협의가 되신다면 저 동학년하고 같이 했거든요. 판을 벌려주셔도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더 크게 판을 벌리고 싶어서 저희 원래 하던 것에 참여를 해봤는데 글로벌 마켓이라고 선생님들끼리 전국에 38개 학급이 참여하는 무역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근교의 사이트라고 어린이 경제신문 사이트에 애들이 아까 만든 홍보물을 막 이렇게 올리면 살게요 막 이렇게 해서 택배로 서로 주고받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도 나타내고 이게 다 참여한 세계관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건 받고 엄청 좋아하고
얘는 이게 약간 박스 오픈하는 것 같으니까 택배 박스 너무 좋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반성을 꼭 해야 되거든요. 얘네 물건 니네 팔았는데 꼭 진짜 좋은 경험만 있었니? 뭐 이러면서 반성을 시켜보는데 이제 글쓰기를 시킬 수도 있겠지만 작년 저희 반 친구들이 글쓰기에 매우 취약한 관계가 있어서 제가 네컷 만화를 한번 활용을 해봤습니다. 이러니까 아까 그 솜사탕 가게 친구인데요. 다른 것도 많이 팔았는데 얘는 다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기업은 잘 안 사줬을까? 이렇게 또 피동형을 사용해서 우리가 왜 안 팔렸는지 알아보자. 이유는 우리 기업의 물건이 너무 비싸서였어. 가격이 비싼 걸 눈치챈 거예요. 아 얘는 처음에 돌판 그 기업에도 같이 있었던 결론 거지가 되기 싫으면 가격을 줄이거나 좋은 물건을 만들자. 너무 훌륭한 결론 아닌가요? 이렇게 결론을 잘 내더라고요. 그리고 뭐 많이 팔리지 않아서 아쉬웠어. 다음에는 수출할 때 가격 조정 및 보완할 점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 막 이런 식으로. 이거 제가 뭐 강제하거나 쑤셔서 쓴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몇 번의 그 무역 경험을 통해 가지고 크는 게 있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빨리 소개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QR코드는 아마 여기서 나눠드리는 책에 다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이거는 선생님들 금융교실은 하기 싫은데 경제교육은 한 번씩 애들이랑 창체 시간에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경제가 선택 과목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되었는데 너무 뭐라 해야 되나 저희가 경제라고 받고 하면은 되게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체험 위주의 금융교육과정을 선생님들이랑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나는 뭐 소비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고 아이들한테 소비 습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싶어. 이러면 6학년 금융과 의사결정 과정에 가셔서 보시면 과정안도 다 있고요. 학습지도 있고 PPT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학년에 따라서 수업 창체 시간에 너무 할 게 없다 이러면 한 번씩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책 QR코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슨 어떤 걸 하는지도 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앞에서 너무 많이 떠들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접해보신 분들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인디스쿨에서 최근 약간 핫했던 건데 6학년 경제사를 이제 주식 레이스로 알아보는 걸 저희 연구회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이들이 진짜 열심히 하고 IMF 시대가 오면 막 울어요. 그래서 자기들 돈 다 잃었다고 하면서 이게 레이스 형태로 진행되는데 뻘무새에 의해서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어떤 신문을 읽고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PPT도 다 있고 학습지도 다 있습니다. 네, 보시면 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그 등락에 대해서 알아보고 재미있게 이건 절대 주식 공부를 위한 게 아니라 재미있게 애들한테 경제사를 알려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만들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7라운드까지 있어요. 그래서 5라운드 여기가 IMF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돈을 다 잃어버리고 반성을 한 다음 미래인의 문해를 저희가 계속 만들고 있는 중이고 이 중에서 골라서 지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긴 신문을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이 신문을 읽고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여기 있는 그 산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70년대면 경공업이 발달했던 시대니까 K의류의 경공업, 중화공업 죄송합니다. 중화공업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시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피철강에 대해서 되게 많이 투자를 하면은 돈을 엄청 많이 버는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라운드가 진행되면서 아이들이 누적해가지고 돈을 벌어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얘네들이랑 투자 왜 이렇게 했어? 하면서 막 알아봐요. 줄도 끊고 알아보고 이 모든 것은 제가 그 책에 QR코드에 가시면 나와 있고 아니면 인디스쿨에서 주식 레이스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6학년 1학기가 지나서 쓸모가 없다 판단 내시겠지만 내년에 저 6학년을 또 무겁게 맡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6학년에서 쓰셔도 되고 관심 있는 분들 그냥 쓰셔도 될 것 같아요. QR코드 접속 또는 인디스쿨 주식 레이스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그러면은 애들끼리 싸움 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거 걱정 안 하고 무슨 애들끼리 싸움 생기면 무조건 학급 회의를 하거든요. 이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것도 보면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녀가지고 계속 저한테 이렇게 찌라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찔러서 엘리베이터 너네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니까 특별한 상황 아니면 타지 않고 걸리면 벌금 자기 재산 절반 내기로 하자고 이거 자기들이 정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켜보고 있었고 나라에서 식비 지원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토의 토론으로 자꾸 풀어가시는 선생님이 다 생각해내실 수는 절대 없거든요. 경제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아이들의 의견 많이 들어주시고 들어주는 척 하시고 선생님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셔서 경제교육 운영하시면 이 어린이처럼 학교 가기가 좋아지는 어린이가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친구 되게 소심하고 자기 생각도 잘 발표를 못하던 친구였는데 수입 아까 그 팔리는 것마다 잘 돼서 너무 좋다 이랬던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너무 자신감이 생겨서 올해도 저한테 찾아왔는데 이거 없는데 저 유빈이에요 이러면서 뒤에 지금 안 보이는데 수제 초콜릿을 만들어 왔더라고요. 요즘은 저 이런 거 만들고 있어요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간간히 느낄 수 있는 보람감, 재미와 아이들의 경제 지식을 위해서 많이 실천해 보셨으면 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